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중학교 지금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초등학교 중간고사 이게 중학교 중간고사 첫 시험이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일 거라고 제가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4대 시험 녹화를 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습에 대해서 문화 충격을 느끼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제 문화 충격을 느끼는데요. 어떤 게 틀리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방송한 캠프를 할 때 기록을 살펴보면, 95년에서 100점 사이, 95에서 100점, 올백이 이때 뭐 10명에서 7명이 올백이었는데요. 7명을 모아놓고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3 과정까지 희망자에 인해서 쭉 시험을 보면, 중1 거만 하더라도, 뭐 선행을 안 한 학생은 20점이 나오고요. 뭐 어느 정도 선행을 한 학생은 98점이 나오고, 20점에서 98점 사이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20점 나왔던 학생도 평균이 95가 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자, 똑같이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2달 동안 캠프를 또 진행을 하고, 중학교에 진학해서 첫 시험이 94점에서 72점 사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자, 거의 비례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올백 95점을 넘었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전능화가 아니고 학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뿐이지, 학습을 많이 해서 95점이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내 한 번도 수학을 100점을 맞지 않은 적이 없는 애, 수학을 올백을 맞았고 선행을 한 학생도 뭐 대전 둔산권에서 수학을 78점을 맞기도 합니다. 선행을 했는데도 왜 70점일까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70점까지를 빠르게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둔산권에서는. 이 나머지는 심화를 하고 여러 관의 책을 하고 한참 단련을 해야죠. 자,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은 당연히 뭐 40점, 50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특히 사회, 과학, 국어 이런 건 이제 대충 시험 보고 특별히 공부 외우려고 노력 안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독서량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 사회, 과학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독서량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많이 읽는 학생들은 1년에서 700권에서 1500권 사이를 읽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700권이면 하루에 2권 정도 책을 안 읽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1권 정도 책을 안 읽으면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위권 같지만, 어쨌든 본인이 초등학교 때 100점을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중1 때 70점, 75점을 맞으면, 이거를 부모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화 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아서 이 현재 상태에서 이 학생이 몇 점을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셔야, 그래야 이렇게 문화 충격이 뭐 80점을 나오더라도 그 메커니즘, 이게 왜 나온지 이해를 하니까 그 왜 나온지 이해되는 걸 바탕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제 반응들을 살펴보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가 거의 뭐 95점 이렇게 맞다가 70점 되면, 우리 애가 왜 그러죠? 뭐가 문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한계치가 딱 그어집니다. 얘가 이렇구나 하고. 그런데 이 70점이 나오면 항상 95점 나오니까 애달으면서 압박을 하거나, 근데 수긍하는 분이 되게 드뭅니다. 나오면 그때 이렇게 70점이 나오면 그때 수긍을 합니다. 학생도 그렇죠. 그러면서 목표를 재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과외를 달라붙어서 넣으시고 아이가 빡빡하게 과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이나. 왜 그러냐면 70점이란 점수도 학원을 다니고 맞은 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에서 이거를 다지 않으면 이것보다 못 맞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하향해서 적응돼 버립니다.
이제 교육도 공교육에서는 균등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70점, 80점 아이들이 뭐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중심으로 하니까 학교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도 재미있게 다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교육에서는 수준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70점, 80점 맞으면 상위반에 못 가고 그 다음 선행도 또 못하고 현재 거도 또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수준별 성취로 학원에서 그 되어 있는 반 1대1로 하더라도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버립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수준 이외의 것을 돌파를 하거나 이걸 재조정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요구하는 것이 70점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시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점수로 선생님의 실력으로 테크닉으로 85점 정도 맞춰주면 보통 만족을 합니다. 이 중학교 때 85점의 점수가 고등학교 가면 또 65점, 60점, 70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70점을 맞게 되면 이제 4년제 바듯하게 가는데,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등 부모님들 대책 어떻게 삼으셔야 되느냐? 초등 수준에서의 점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자기 정리를 통해서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과정이 충실하면 이 초등 점수는 70점하고 올백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주일이면 70점짜리가 올백이 나옵니다. 총정리를 몇 개를 딸딸딸 외우면.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공부 양밖에 안 되는 거죠. 일주. 그러니까 일주가 아니라 평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시키느냐를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선행을 갔을 때도 이거를 점수를 체크를 하셔서 이 선행에 대한 점수, 그러니까 이 선행을 이번 학기에 있으면 다음 학기에 이걸 불시에 시험을 봤는데 그게 몇 점이 나오냐가 그 선행에 대한 효과죠. 이렇게 띄었을 때 효과를 검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이렇게 시간 절이고 더 상위권에 나가기 위한 것이지 뭐 점수가 더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양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의 총정리한 거는 중학교에 총정리한 거는 한 과목과 양이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한 과목과. 그렇기 때문에 초등 경우에 한 5개의 총정리를 푼다는 것은 뭐 중학교의 중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을 늘려야 됩니다. 질. 수준을 높이면 총정리를 우습게 빨리빨리 풀어버리죠. 그러니까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시켜야, 양은 충분하니까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고민하셔야죠. 그 외에도 아이들 그 장래 공부를 위해서 한자 공부 해야 되고요. 5, 6학년 때는. 그다음에 독서는 초등학교를 지나면 정말 그 선행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불가능해지니까 최대한 많은 독서와 그다음에 기타 과목도 무시하지 말고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중학교 때 그 과목이 그냥 붕괴대가 돼버리니까 기타 과목도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는 최소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영수를 꾸준하게 기반을 다지는 공부를 해놓고 영수를 기반을 다지는 공부를 해놔서 이것에서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공부를 시켜놓고 그런 과정들이 자기주도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기주도 능력이 안 되더라도 자습 능력은 배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너 시간은 충분히 자습을 하고 요점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고 틀린 거 정리할 줄도 아는 자습 능력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주도 능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기면. 그러니까 자습이 먼저고 자기주도가 다음이니까요. 특히 어떤 점수를 맞았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점수가 나쁠 때도 다음번에는 흔쾌히 도전할 수 있는 복원력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면 엄청난 문화 충격, 부모님들도 엄청난 문화 충격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에 상담을 하시고 초등학교 현재 상황, 학습 상황을 진단을 하시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동아템에서 오시면 해드리지만 이렇게 하려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 다음에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수업도 해보고 이게 흐르는 메커니즘, 이 변동,
그랬을 때 점수 변동폭, 학습 습관에 따른 변동폭, 학생 수준에 따라서의 변동폭,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초등만, 중등만, 고등만 가르치는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없는데 안타까워서 이걸 찍어 드리는 겁니다. 뭐 정보도 나름대로 사이트에 수집을 하시고, 안 되면 이 교육 정보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멘토 정도는 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활 학습 관리. 생활 관리, 학습 생활을 관리를 하고, 이 아이가 수긍할 수 있고, 그 수긍할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문제점을 찾고, 보건능력이 자꾸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초등 상황 명확하게 모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 것인지, 현재, 를 아셔야 되고, 똑같습니다. 중등에서 고등 올라갔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났을 때 이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학년 올라간 학부모들한테도 충분히 중등과 초등의 차이, 중등과 고등의 차이는 자꾸 여쭤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지 현재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독서 초등 아니면 못하고, 운동 초등 아니면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체험학습. 초등 아니면 못하는 딱 세 가지는 이 공부와 별개로 초등 때 아니면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를 잘 해주시는 분이 있지만 초등에서 중등 올라갔을 때 차이에 대해서 정말 잠깐만 방심을 하거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엄청난 문화 충격, 아이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생각을 해보시라고 간절히 이걸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시려면 아이에 대한 일주일에 대한 생활 기록표,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부모님이 쓰셔야죠. 이렇게 시간마다 1시간마다 해서 일주일의 시간표, 아이의 생활, 공부 학습량, 뭘 읽는지, 뭘 찍는지. 제가 학습 누적 기록부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초등학생은 쓰기가 쉽지 않죠. 기록부. 근데 초육 쓴 거, 제 동영상 보시면 초육 아이들 막 어마어마하게 잘 썼잖아요. 이런 걸 쓰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 4장 정도, 한 달 정도의 학습 누적부를 가져오면 충분하게 자세히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점수, 이 학생의 개선점, 이 학생의 장점, 이 학생의 단점, 이런 것들, 이 학생의 대략적인 스케줄, 이런 것들을 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이걸 보신다면, 아니면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걸 보신다면,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 누적주를 쓰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신 분이 저 동아쌤에게 의뢰를 하신다면 객관적으로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초등에서 중등 넘어가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등 첫 시험이 중요하고요. 왜? 변수가 가장 많아요. 변화되는 게. 변화의 폭이 가장 커요. 고등 1학년 때 시험 보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수능이 그 다음 중요하고, 외국 재수하면 돼요. 수능. 네 번째 중요한 게 고시입니다. 고시 붙을 때까지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중등 첫 시험, 고등 첫 시험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휴학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릴수록 변동폭이 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등 첫 시험을 보기 전 단계까지 정말 섬세하게 심리관리, 생활관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대전 둔산동 동아쌤이었습니다.